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 이제 치과에서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흔히 줄여서 발직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엄청 많이 해요. 발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발직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 발치를 하고 나서 주변에 발치한 자리가 어느 정도 아물고 안에서 뼈가 차길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약간의 이제 클래식하고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하거든요. 할 수 없는 케이스는 염증이 심하거나 잇몸 질환이 심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임플란트 이렇게 나사 구조이다 보니까 이 나사 구조가 고정될 수 있는 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뼈조차 없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경우에는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는 할 수는 없고 좀 기다려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많은 케이스가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일단은 특징이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잇몸 조직 손상의 감소라고 써져 있는 건데 따로 절개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 발치된 공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잇몸 조직 손상 감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치료 기간 단축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게 이제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되니까 치아까지 빨리 올라가서 식사 같은 것들이 빠르게 좀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기 좋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일반 임플란트는 발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발치한 자리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기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최종 보철물까지 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시작해서 완성까지가 한 6에서 8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발치하고 나서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발치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이 발치한 자리가 회복되는 거와 동시에 임플란트도 같이 들어있어 가지고 주변이 같이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보통 2에서 3개월 그리고 보철물까지 한 1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6에서 8개월이 3에서 4개월까지 한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환자분들도 치아가 없는 기간을 줄어들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편해하십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일반 임플란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뼈가 많이 흡수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적절한 시기 내에 발치를 하고 나서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흡수되는 것도 바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발치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할 때는 조금의 뼈 이식은 필요한데요. 이 발치한 공간보다 임플란트 크기가 더 작죠. 그러면 이 사이에 틈이 생겨요. 이 틈 안으로 일종의 좀 뼈이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직을 할 때는 뼈이식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반 임플란트로 했을 때는 발치하고 나서 기다리고 뼈가 잘 아물면은 추가적인 뼈 이식을 할 필요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서 비용의 절감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뼈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지 또 안다. 제가 또 이제 케이스를 또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케이스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왼쪽 위에 사랑니가 있고 왼쪽 아래 이렇게 사랑니가 위아래로 하나씩 있는데 이 사랑니하고 앞에 있는 치아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여기 까맣게 보이시죠? 네.
여기 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겼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해가지고 치아를 살릴 수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랑니 때문에 이 치아도 망가져가지고 사랑니와 함께 같이 발치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발치를 하고 밑에 뼈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 발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는 이 주변으로 뼈 이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까지, 그리고 사랑니도 깨끗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생긴 경우인데요. 치아 밑으로 뿌리 쪽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 치아가 신경치료를 한 치아예요. 신경치료를 하고 위에 크라운까지 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계속적으로 재발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신경치료한 치아에서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생기면은 크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재신경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거나 방법이 있는데, 이 재신경치료라는 게 말 그대로 크라운을 다시 뜯어내고 안에 다시 신경치료를 하는 것인데, 그게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한테 보통 선택을 하게끔 하거든요. 재신경치료를 하던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치아 수명이 다 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 선택지를 드리는데요. 재신경치료라는 게 시행했을 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5, 6번 정도 내원이 필요하고 성공률도 한 50%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고 주변에 뼈 이식까지 잘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여기도 위쪽에 이제 사랑니가 있었고 아래쪽에 치아가 있었는데, 이게 치아가 빠지고 나서 오래 방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어때요? 약간 좀 피곤해 보이죠? 옆으로 좀 기울었죠. 네. 이 빠진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크라운을 옆에다가 크게 붙여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음식물도 많이 쌓이고 주변에 잇몸 염증도 심하게 생기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분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신 상태이고요. 이렇게 빼면서 주변에 임플란트, 뼈 이식, 위에 사랑니 발치까지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발직이라는 것이 앞니 부분도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위아래 앞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고, 보통 치아를 바로 만들어 드리지는 않는데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고 대화를 할 때 보이는 부분이라서 바로 임시치아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렇게 이제 앞니 부분이 안 좋으신 분이셨는데 발치를 하고 안쪽에 염증을 깨끗하게 긁어내고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진행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이렇게 컴퓨터로 저희는 본을 떠요. 그리고 저희 자체 기공소에서 임시치아를 바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치아를 위에다가 이렇게 껴드린 상태입니다. 윗니는 아무래도 중요한 치아이다 보니까 씹는 기능은 잘 안 되게끔 일부러 만들어놔요. 이렇게 처음에 임플란트가 뼈랑 붙기 전에 기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놓고 이렇게 심미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치아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다음날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들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위에 앞니 쪽에 이제 발치하고 처음에 이런 상태였는데 이 오른쪽처럼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 수술하고 다음날 연결해 드린 케이스이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 쪽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고 다음날 치아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래도 바로 빠진 치아에 다시 자기 치아가 생긴다는 것이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만족도도 높은 치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다음에도 또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